2025년 12월 12일 워싱턴의 한 건물에서 서류 5장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이 나라의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날 이 기관은 5개의 회사에게 은행이 될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그날 밤 시장은 이 문장을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 연방은행이 된다. 10년을 기다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날은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XRP의 가격은 1달러 6센트입니다. 연초 대비 43%, 최고점 대비 71% 낮은 자리입니다. 은행이 되었는데 가격은 반대로 갔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달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류부터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플이 받은 것은 은행 면허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그 은행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은행이 있습니다. 리플이 받은 것은 그 중 하나, 연방 신탁은행이라는 종류입니다. 이 은행은 3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예금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할 수 없고, 예금보험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행일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은행이라기보다 금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에는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조건부. 자본을 일정 규모 이상 항상 유지할 것. 그 절반은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둘 것. 무슨 일이 있어도 180일, 6달치 운영비를 따로 예치해 둘 것. 이 조건을 전부 채운 뒤에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2월의 그 뉴스는 개업이 아니었습니다. 개업 허가였습니다. 심지어 이 은행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화감독청의 최종 규칙이 발효된 것은 2026년 4월 1일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가 그날 정식으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인가가 난 뒤 넉 달 동안 이 은행은 허가는 있는데 할 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뉴스는 12월에 끝났지만 서류는 4월에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는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리플이 통화감독청에 제출한 신청서는 111페이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XRP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리플의 대표 자산입니다. 회사 이름과 함께 10년을 붙어 다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회사가 직접 쓴 서류에 없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의 책상 위에서 XRP는 여전히 논쟁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가장 시끄러운 이름을 먼저 치워야 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렸을까요? RLUSD입니다. 달러에 1대1로 묶인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고 증권인지 아닌지 다툴려지도 적습니다. 규제 당국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코인을 실제로 찍어내는 일은 뉴욕주의 감독을 받는 자회사가 맡습니다. 그 코인을 뒷받침하는 달러는 연방 감독을 받는 새은행이 보관합니다. 만드는 쪽과 지키는 쪽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무너져도 고객의 돈은 남게 하는 것.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리플은 그 조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의 진짜 주인공은 XRP가 아니었습니다. RLUSD였습니다. 선을 그은 것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그었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회사와 코인은 다릅니다. 같은 시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XRP가 국제표준번호를 받았다. 이제 세계 금융의 공식 통화가 된다. 번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표준이 등장합니다. ISO 20022,
ISO 24165, ISO 4217. 이름이 비슷해서 매일 섞이는 순간 오해가 시작됩니다. 하나씩 떼어보겠습니다. 첫째, ISO 20022. 이것은 인증 마크가 아닙니다. 은행이 돈을 보낼 때 함께 보내는 서류의 양식입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짧은 문장 몇 줄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양식은 다릅니다. 보내는 이유, 청구서 내역, 규제 확인 정보까지 함께 실립니다. 그러니 어떤 코인이 이 표준을 준수한다는 말은 그 양식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기술적 설명입니다. 승인도 아니고 보증도 아닙니다. 둘째, ISO 24165 디지털 토큰 식별자입니다. 9자리 코드로 어떤 토큰인지 헷갈리지 않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주식에 종목 코드를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계가 잘못 읽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름표는 XRP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름표는 값어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름만 말해줍니다. 셋째, ISO 4217 달러, 유로, 엔, 원. 주권 국가의 법정 화폐에 붙는 세 글자 코드입니다. XRP는 이 코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에 두 표준이 이것을 대신해주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는 은행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네트워크이고 기계용 이름표를 받았을 뿐입니다. 법정 화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번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진짜로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행 인가가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계좌입니다. 마스터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가 있으면 미국의 결제망에 직접 연결됩니다. 지금은 다른 은행의 다리를 빌려 건널 수 있는 강을 직접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수수료가 줄고 시간이 줄고 무엇보다 남의 허락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관문입니다. 2026년 5월 19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완결된 신청서에는 90일 안에 답을 내라. 리플은 유력 후보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뒤는 8월 중순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 연준은 정반대 방향의 시계를 걸었습니다. 새 계좌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이 계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멈춰달라. 리플이 속한 분류가 정확히 그 계열입니다. 하나는 8월 중순을 가리키고 하나는 12월 31일을 가리킵니다. 두 시계가 같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명령이 요구한 것은 절차를 만들라는 것이지 특정 회사를 승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90일은 답을 주라는 시한입니다. 예라고 답하라는 시한이 아닙니다. 전례를 보겠습니다. 크라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0년에 신청했고 2026년 3월에 계좌를 받았습니다.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치금에 이자가 붙지 않고 위기 때 빌릴 수 있는 창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커스토디아가 있습니다. 신청했고 거부당했고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이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스터 계정은 내년의 사건이 아니라 몇 년짜리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은행들입니다. 승인이 나온 그날 미국 은행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에게 붙인 조건이 이 회사들이 실제로 지는 위험에 맞게 설계된 것인지 답이 없다. 다른 은행 협회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독 당국이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핀테크 회사의 신청은 거절됐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은 문이 열리는 속도를 바꿉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은행이 되었는데 왜 가격은 반대로 갔습니까? 답은 처음부터 서류 안에 있었습니다. 인가받은 것은 회사였고 그 서류에 코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인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토큰의 가격, 이 셋은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같은 시계라고 믿는 순간 8달이 사라집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RLUSD가 커지면 XRP는 함께 커집니까? 아니면 밀려납니까? 나머지 조건들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RLUSD의 성장이 과연 XRP 수요로 이어질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붙잡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